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목 보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제목이지만 실제 핵전쟁이야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정말 겁에 질려 있다, 큰일 났다 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요.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 중공이 미국에게 핵전쟁 위협을 합니다. 야, 코로나19 그거 계속 더 조사하면 우리 핵전쟁 준비할 거야 라는 협박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겁이 나면 이런 소리를 하겠냐. 이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당국에 코로나 기원 재조사를 지시했죠. 90일간 조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 5월 26일인데 이 어간부터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주류 언론, 학자들 그리고 관계기관은 전부 다가 말이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이러면은 무슨 소리, 음모론 정치적으로 몰고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모든 언론들이 또 기관원들이 싹 입을 바꿉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번 바이러스가 감염된 동물과 인간이 접촉해 발생한 것인지 혹은 실험실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포함해 이번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정보당국에 지시했다. DNI에 지시했다 이겁니다. DNI가 이거 좀 수상하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것 같다 라고 보고서를 받았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 90일 동안 이라고 지시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미국 언론들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5월 23일, 24일, 25일 그리고 5월 30일까지 지금 또 6월 초까지 계속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언론들이 전부 우한 바이러스설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5월 23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정보당국은 중국이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 발표하기 훨씬 이전인 2019년 10월 이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이 코로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보당국은 이러한 정황이 이번 바이러스 진원지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판단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CNN, 뉴욕타임즈 쫙 나오더니 또 5월 30일 날 타임즈는 또 이렇게 보도합니다. 현재 일부 학계에서 이번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합성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흥미로운 자료를 읽고 있으며 이 자료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영국 정보기관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놓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라고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지금 영국 조사기관에게 자, 우한 바이러스 이거 조사해. 그래서 지금 미국, 영국 연합군이 중국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 영국만 나오냐? 아니죠. 지금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연구소에서 이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이거 인위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즉 EU가 동시에 지금 나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음모론이라며 날뛰던 미 보건당국의 대부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5월 23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죠. 그리고 5월 24일 날 그 다음 날 앤서니 파우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부터 미국의 국립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을 계속 해오고 있던 사람인데, 미국의 그 아주 고위직 기관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이 사람을 연임시켰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바이든 잘한다 하고 막 박수치고 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이든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에는 이 앤서니 파우치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고 트럼프의 중국 기원설을 부정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을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은 확실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왔다는 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는 분명히 이번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적이다 라고 했는데 불과 얼마 만에 자연에서 왔다는 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랬더니 중국에서 황구시보가 앤서니 파우치를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왜냐, 앤서니 파우치는 중국과 함께 그 박쥐 관련한 연구를 같이 했었어요. 돈 받았겠죠. 돈 연구비 중국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했었고 2015년부터 그런 연구를 하면서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입장을 바꾸니까 황구시보가 이 배신자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보도를 하고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 FDA 국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5월 24일 날 앤서니 파우치하고 같은 날 CNBC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는 CNN이죠. 이번 바이러스는 우연히 겹친 이상 정황들이 너무 많다. 여러 상황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다.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 무슨 음모론이냐. 자연 발생적인 거지. 라고 주장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가 있냐. 그건 필연 아니냐. 그래서 그 필연이 어디서 나왔냐. 다 하나로 가리키고 있다.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어. 중국 놈들 짓이야. 라고 입장을 또 싹 바꿨습니다. FDA 국장이었던 사람이죠. 이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즉 미국의 여론, 이미 미 국민들은 이건 중국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이 딥스테이트, 이 계열들만 꽉 움켜쥐고 있었다가 이제는 이 딥스테이트가 이 보시면 언론, 대통령 그리고 전문가들 전부 동시다발적으로 쫙 나오는 걸 봐서 그냥 동시에 하나 오더가 내려간 것이 아니냐. 야, 중국으로 몰아붙이자. 가만두지 말자. 라고 오더가 내려가서 지금 완전히 그냥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쫙 하나의 입장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계가 밝혀낸 우한 바이러스 인공 합성 증거들입니다. 유럽 연구소에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바이러스 DNA에서 인위적인 합성 때만 나타나는 지문 6개가 식별되었다. 그래서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지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지문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도 고유의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보니까 이건 자연적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오직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이 6개가 발견됐다. 라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학계에서 자연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조상과 전혀 다른 인위적인 합성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고유한 지문 6개가 발견됐다. 또 스파이크에서 발견된 일련 형태의 양전화 아미노산 4개가 있다. 왜? 인간은 음전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면 튕겨나가죠. 양 하면 튕겨나가죠. 근데 음에다가 양극을 갖다 붙여서 탁 달라붙죠. 우리 자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음전화에다가 아주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양전화로만 이렇게 배열이 된 그런 아미노산을 만들었다. 근데 이건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다. 일부러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음량 나와야 되는데 태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양양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인위적인 조작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걸 또 밝혀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연조상의 부재. 그러니까 뭔가 변이가 일으켰든지 돌연변이가 생겼으면 어쨌든 지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즉 조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에서 박쥐, 저우산 박쥐라고 하는데 이종간, 즉 종족이 다르면 감염이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감염을 시키려고 하면 돌연변이가 나왔으면 지 아버지가 어쨌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조상이 없다. 이건 결국 인위적으로 실험실에서 실내에서 만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실내는 어디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죠. 자, 그래서 사태 초기에 이 바이러스를 우한 밖으로 확산을 유도한 준공으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리원양이라는 의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람 죽었어요, 지금은. 31살, 당시에 31살이었는데 아주 젊은 의사죠. 안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내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인데 이거 좀 위험해 하고는 밝힙니다. 자, 외부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고 경고했던 우한시 중심병원 안과 전문의입니다. 2019년 12월 30일 신종 바이러스의 존재와 위험성을 인터넷에 처음 공포하며 경고했으나 중국 당국이 즉시 체포하고 게시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감염되어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이렇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중국 당국이 체포해가고, 그리고 그러한 이 확산을 우려하는 그런 게시글들을 전부 삭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몰아붙여서 그냥 확산시킨 이후에 중국이 야, 이거 위험하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우한에서 잡았으면 됐을 것을 일부러 우한 밖으로 확산시키고, 그리고 그걸 중국 밖으로 확산시키고, 우한에 있던 사람 한국으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유출시킨 거다라는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리원양 이 의사는 이 게시글을 적은 이후에 즉시 공안에 체포가 되었고, 체포돼서 공안 들어가가지고 뭐 고문 좀 받았는지 어쨌든 다시는 이런 걸 쓰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쓰고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일주일 후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1월 7일 날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1월 12일 날 죽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리원양보다 한 1년 후에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저는 17일 만에 나왔어요. 뭐 타이레놀만 먹고 버텼는데 어쨌든 제가 리원양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그런 제가 타이레놀만 먹고 버텨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있던 병실에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았어요. 4인실이었는데 68살 이런 분들 두 분이나 계셨고 제가 들어갔을 때 또 62살 이런 분들 다 들어오셨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생존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31살밖에 안 된 의사가 감염 5일 만에 사망했다? 이거 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굉장히 심한 합병증을 겪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순식간에 건강하던 젊은 의사가 죽었다. 이거 아주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코로나라는 새로운 질병이, 바이러스가 또 인위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고 인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야넨몬 같은 의사, 연구원 이런 사람들을 다 구금하고 잡아넣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끝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중국 혹시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미 정부가 그리고 누가 봐도 이제 딥스테이트에서 전체적으로 야 중국으로 몰아가자.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큰 대형 SNS들도 이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음모론 다 이제 인정해 줍니다. 갑자기 그 말은 그냥 일률적인 오더가 내려간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중국이. 그래서 이제 대타를 찾자. 우리 대신 죽을 자를 찾자.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의 누명 씌우기를 중국이 하지 않고 WHO를 시켜서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 완전히 그냥 오도가도 할 데 없는 이 친중파, 중국 아니면 살 데 없는 이 게브리에수스를 시켜서 이탈리아에게 누명씌우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죠. 세계보건기구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소재 암스테르담 대학교 실험실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WHO와 중국 보건당국은 이탈리아에서 2019년 10월 코로나 항체가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러스의 기원은 우한이 아니라 롬바르디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롬바르디아. 그러니까 알프스하고 이 프랑스, 스위스 이쪽 국경 지역에 있는 평원 지역이에요. 밀라노보다 북쪽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가 완전히 열받아 버린 거죠.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로 발언을 했다면 우리는 저우산 박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8만 명의 중국인들이 고향 갔다 오다가 감염돼서 온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이탈리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분노를 하면은 이제 EU 전체가 또 같이 동참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그리고 EU가 완전히 중국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지금 다급하죠. 그랬더니 이제 중국 공산당 정치국 30차 집단 학습이란 걸 열어서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합니다. 야, 여론조작 이거 더 강화시켜 라고 지시를 하죠. 6월 1일 날 새로운 정세 속에 국제적으로 전파 능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라면서 중국의 종합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으며 개혁 발전에 유리한 외부 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 특색의 전략적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전파 영향력, 중국 문화의 호소력, 중국의 친화력, 중국의 설득력, 국제 여론의 선도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 말은 여론조작 빨리 더 강화해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코로나 이거 이제 중국이 했다라고 전 세계가 지금 들고 일어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지난 트럼프 시대에는 딥스테이트하고 트럼프하고 완전히 반대 세력이었으니까 중국이 딥스테이트하고 싸움을 하면서 그걸 막아왔는데 이제는 이 바이든 정부가 딥스테이트하고 그냥 한 몸이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해서 특명을 내리는 겁니다. 왜? 큰일 났죠.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공식 누적 확진자가 1억 7,200만 명, 공식 사망자가 369만 명.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보다 100배, 미국에서도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 정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인도에서는 이렇게 시체를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속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법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이걸 비웃으면서 자기네들 로켓의 발사 화염, 그리고 인도에서 시체를 태우는 이 불꽃, 이걸 비교하면서 인도의 불과 중국의 불의 차이, 크크, 이런 짓을 한 게 중국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죠. 이제 이게 중국이 세상을 어지럽히기 위해서 한 고의 작전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중국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죠. 소송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두가 똘똘 뭉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고립, 경제적 고립 들어가겠죠.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국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주석 지금 10월 달에 결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 4개월 남겨놓고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고 지도자가 안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정적이었던 장점인 팔을 아주 잔혹하게 숙청을 했는데 과연 장점인 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이 보신 썸네일하고 똑같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이죠. 이 후시딘 황구시보 편집장이 미국의 코로나 기원조사 발표 직후에 핵전쟁을 위협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뉴스위크의 기사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뉴스위크예요. China State Media says. 그러니까 중국 관영 미디어, 관영 언론이 이야기했다. Country must prepare for nuclear war with US. 국가는 핵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누구와? 미국하고 핵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After Biden asked for COVID fraud. 바이든이 코로나19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미국과 핵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국가는. 라고 뉴스위크가 기사를 적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바이든의 코로나 기원 조사 지시 후에 중국은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편집장 후시진의 칼럼에서 홍콩과 대만, 코로나 유행, 위구르 무슬림 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의 긴장과 분열이 더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시작될 격렬한 대결에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미중 전쟁 시 두려워할 만한 수준의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배 엘리트, 딥스테이트죠. 딥스테이트가 두려워할 만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다 지금 라는 겁니다. 뉴스위크가 뽑은 기사 제목을 저는 오늘 썸네일로 썼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중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러스 기원 조사, 이제 중공 멸족 겨냥한 국제연합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서 중국의 이 인위적인 고의적인 세계를 어지럽히기 위한 이런 작전에 대해서 밝혀내려고 노력했는데 주류 언론들 그리고 정말 미국의 뿌리 깊은 이 세력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해서 중국은 아주 수월하게 생존했고 오히려 자기들은 경제 성장을 하는 물론 지표적인 성장이지만 그런 개가를 이뤄냈습니다. 그걸 노리고 시행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의 낙선을 노리고 시행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중국은 원하는 걸 다 얻었죠. 트럼프를 낙선시키고 그들은 세계는 다운시키면서 자기네들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와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니까 시진핑은 이제 자신의 선거가 왔습니다. 10월 달에 자기가 후보로 선출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난 거죠. 이제 중공 과연 멸문지화로 갈 것이냐 기대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그리고 이 국제사회가 힘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